로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합리론 철학자였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존재에서 형이상학적인 신존재를 면역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에 대한 근거,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신의 존재를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범신론으로 이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형이상학보다 인식론을 더 앞세웠는데요. 이런 특징은 경험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선험적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라든가 수학의 법칙이라든가 도덕적 기준, 이런 것은 다 선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로크는 이런 개념들은 생득적이지 않다 이야기했죠. 생득적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감각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로크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본유관념에 대해서도 제지를 걸었죠. 본유관념 혹 생득관념은 합리론의 기초이고 원천이었는데요. 로크는 이런 모든 관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은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크는 인식론에서 관념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 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 관념과 둘째, 단순 관념들을 능동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 얻는 복합 관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각자의 주관과 상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태 혹 누구에게나 같은 감각 정보를 주는 사물 자체의 성질들, 그리고 물체에 내재 있지 않아서 감각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느끼는 성질들로 나눴습니다. 전자를 제1성질, 후자를 제2성질이라고 했는데요. 제1성질은 크기나 모양, 무게 등이었고요. 제2성질은 맛, 색깔, 냄새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질은 사물 자체의 성질이라 변하지 않고 제2성질은 감각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식용곤충이 요즘에 유행인데요. 식용곤충의 크기, 모양, 무게는 모두가 다 같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식용곤충의 맛, 색깔, 냄새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징그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색깔은 갈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아주 짙은 갈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연한 갈색일 수도 있고요. 냄새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이나 색깔, 냄새는 곤충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물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어서 사람 감각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로크는 데카르트가 말한 본유관념을 본유성질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어떠한 궁극적인 성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로크는 이렇게 경험과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인간 이성으로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하던 이성 중심의 합리론 철학 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의 지식도 그의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로크는 인간의 생각을 백지 상태, 타블로 로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백지를 인간의 경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본유관념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수학, 기하학 이런 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씩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